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쌤의 역사교실 21번째 시간입니다. 19차시랑 20차시는 같이 경제사를 봤다면 21차시에서는 신분제도, 즉 고려의 사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분제도와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해시태그를 보면은 중류층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려시대에 새로 생긴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었다네요. 과연 고대 국가, 우리 신라와 어떻게 신분이 다른지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인트로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인트로 보시면은 이 해시태그 잘 아시죠? 이 해시태그 보시면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투와 관련된 거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과연 오늘날의 미투 운동과 그리고 고려시대 여성의 삶,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고려는요, 신분제도가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지배층에는 귀족,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계층으로 중류층이라는 신분제도가 생기고요. 피지배층으로서는 양민, 그리고 천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생님 빨간 글씨로 쓴 이유는요, 여기 신라 때는 귀족,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왔더라면 고려 때는 이렇게 중류층이라는 것이 하나 더 플러스 1 됐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특별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 여기 귀족의 삶,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중류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양민과 노비에 대해서 한번 각각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귀족입니다. 귀족이라고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있던 귀족이 어떤 거였죠? 그렇죠. 우리 고려 중기에 있었던 문벌 귀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유지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특권으로는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여기 공음전 우리 배웠었네요.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몇 품 이상? 그렇죠. 5품 이상의 관리가 받는 공음전과 과전, 녹봉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벌 귀족이 고려 후기 때 가면은 다른 신분, 다른 지배 계층이 나온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구죠? 그렇죠. 무신과 권문, 세족 같은 또 다른 귀족의 신분층이 한번 생겨났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중류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중류층은요, 여기 말단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래요. 잡류, 남반, 하급, 장교, 향리 이런 사람들인데요. 궁중에서 하는 거, 군인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특징으로 먼저 보면은요, 고위관직으로 진출하기는 크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손에게는 이 신분이 세습됨으로써 자신의 중류층의 신분이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지방에 있는 향리들 같은 경우에는 호장이나 부호장 등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지만 이들은 자녀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 특징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향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에 있었던 호족 중에 좀 세력이 약했던 호족들이 나중에 이런 향리직을 맡은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피지배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민들은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대다수는 농민이라고 하는데 농민을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이랑은 다르니까 꼭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면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요. 하지만 형식상 법적으로는 과거의 응시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 소 주민들이 있습니다. 향부곡 소의 주민은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았었는데요. 이들은 일단은 국가의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 입학이나 과거를 볼 수 있는 응시가 아예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사 갈 수도 없었고요. 국가에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차별을 받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비들, 마지막 노비로 넘어갈게요. 노비는 천민의 대다수인데요. 특징으로는 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됐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고요. 대다수는 그냥 일반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든지 상속이든지 증여가 되는 거고요. 일천즉천이라는 거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은 자기도 노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종류로는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노비 정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상승. 여기는 그래도 골품제보다는 개방적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향리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고위 관리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은 무신이 될 수 있었고요.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돈을 대가로 양민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요. 향부곡소 같은 경우, 특별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연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 가능성 있었다 라는 거. 자, 사회시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회시책으로는 여러 가지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해민구, 제이보 같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영어로 얘기하면 SOC 정도? SOC 맞나요? 예, 요렇게 사회복지제도가 있었고요. 법률과 풍속 같은 경우에는 태장도유사라는 여러 가지 형벌제도, 이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세지는 형벌. 뭐 사 같은 게 당연히 사형이겠죠. 유는 유배형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게 바로 반역죄랑 그 다음에 불효죄에 대해서는 중죄로 다스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향도라는 독특한 사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향이라는 게 이게 매향 또는 향나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 종교는 불교에 기반한 농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매향 활동이나 불교 사찰과 관련된 일을 했지만 후기에는 마을 행사와 관련된 농민 조직으로 변화했다. 우리 품앗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 제도를 볼 때는 소가족 중심이었고요. 일부 일처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뭐 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와이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족제도 이때 넘어와서는 일부 일처제가 중심이었다 정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떻게 높았느냐?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고요. 호적 기록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었고요. 재산권 또한 보호가 됐었고요. 재가 지금 따진 재혼이 충분히 가능했던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요 사료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글이 되게 많죠. 근데 쭉쭉쭉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요. 여기 박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박유가 여자가 많아서 이러이러이러 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청컨대 여러 신하와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게서 1처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주장을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유의 주장은 부인을 많이 두게 하는 게 목표였겠죠. 하지만 보면은 여기 보시면 박유가 어떤 할머니죠. 할머니가 첩을 두고자 하는 자가 저놈의 늙은이다 라고 했더니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을 했다. 그 정도로 여자들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일처제를 주장을 하죠.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성들의 지위가 한꺼번에 높았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손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애들하고 뚝뚝뚝뚝뚝 이런 것들, 이곡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고려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였다라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사회사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신분과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